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강사 이동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되게 그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를 막연하게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각자가 자기의 컨텐츠를 또 개발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볼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같이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많은 소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컨텐츠 타겟이 누가 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뭐 뉴스와 관련된 것들, 연애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반려견이라든가 다양한 소재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소재를 찾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내가 하는 유튜브 작업에서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컨텐츠도 물론 중요하고 타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꾸준함이 더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컨텐츠를 찾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떤 장비를 써야지 유튜브 환경에 적합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들 하세요. 근데 사실 그 장비라는 것이 여러분들 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고가의 마이크, 카메라 이런 것이 다 필요한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작업할 수 있으세요. 자, 그것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장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채널 만들기는 구글 계정만 갖고 있다면 아니면 다른 계정도 좋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해서 바로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과 통해서 바로 개설할 수 있고요. 이왕 하는 거라면 막연히 내 이름만 가지고 채널명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어떤 유튜브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채널명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입할 때 자기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자기 이름 쓰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컨셉이 있다. 그러면 그것과 조금 매칭이 되는 채널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을 만들고 나면 나만의 어떤 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꾸며야겠죠. 그래서 이 채널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채널의 어떤 대문과 같은 곳에 나만의 어떤 그림이든 사진이든 이런 것들 통해서 꾸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과정까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유튜브와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아닌 또 스태프들께서 조금 더 세밀한 작업까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몇몇 컨텐츠는 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텐츠 및 타깃 정하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 관련 없는 것을 컨텐츠로 정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뭐 첫 번째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야겠죠. 그래서 처음 컨텐츠를 정할 때는 내가 좀 생소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난 요리를 잘해. 그러면 요리와 관련된 컨텐츠를 하는 게 좋겠죠.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그림과 관련된 또 컨텐츠를 정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요리와 그림이 있다. 아마 요리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과도 관련된 컨텐츠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게 요리고 내가 잘하는 게 그림이다면 아마 다른 컨텐츠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나보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나보다 훨씬 더 기획력도 높고 그림도 정말 주변에 뭐 채널 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시작했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내 거를 안 봐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걱정은 일단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그냥 일기를 쓰듯이 하나씩 컨텐츠를 업로드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유튜버들이 무지 많거든요. 뭐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음악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거든요. 자, 무조건 시작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겠죠. 하다 보면 새로운 부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럼 그것을 다시 개발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도 개발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이미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채널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컨텐츠가 많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는 내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채널을 구독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구독자 수가 확 늘고 조회수가 확 늘고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꾸준히 하는 과정 안에서 내 컨텐츠들이 조금씩 발전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구독자 조회수가 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채널도 이제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일단 컨텐츠 및 타겟 정하기에서는 일단 내가 제일 잘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왕에 내가 제일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정했다. 그러면 나 위주의 작업보다는 시청자가 조금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지만 내가 시청자라 생각하고 내가 만든 컨텐츠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재밌나? 혹은 시청자들이 조금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막연히 그냥 내 어떤 삶의 일상을 올렸다. 그럼 그것을 누군가는 볼 거예요. 근데 거기다 관심을 가져주게 만드는 것이라면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내일 또 보고 싶어지는 그런 영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작업하시는 거 시청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항상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컨텐츠일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내 영상을 보게 될 연령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 연령대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와 조금 폭넓은 연령대가 좋아하는 컨텐츠라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특정 연령대라면 그 구독하는 분들, 조회하는 분들의 한계가 있겠죠.
근데 폭넓은 연령대를 타깃으로 한다면 10대부터 6, 70대까지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왕의 컨텐츠를 정하고 작업을 한다면 연령대를 넓히는 방법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연령대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뭐 한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는 컨텐츠들이 많겠죠. 근데 말을 사용하지 않는 컨텐츠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조금 글로벌하게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과 관련된 거, 미술과 관련된 거, 예술 쪽 같은 거는 굳이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한 컨텐츠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컨텐츠라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런 것들을 녹화해서 자막을 달거나 혹은 그 순서를 조금씩 보여주면은 굳이 한국인만을 상대하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겠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독하거나 조회하는 어떤 부분이 훨씬 더 폭넓어지기 때문에 연령대 그다음에 국가를 벗어나는 그런 컨텐츠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타겟을 정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시청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연령대를 폭넓게 잡고, 그다음에 국가도 특정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닌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컨텐츠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장비에 대한 것을 언급했는데요. 촬영 장비, 우리가 보통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장비가 내가 카메라가 있다, 캠코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장비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고가의 장비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되게 4K를 지원하는 장비들입니다. 4K면 상당히 고화질로 촬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충분하고요. 촬영 장비로는 핸드폰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녹음 장비가 있을 텐데, 녹음 장비는 되게 우리가 마이크를 많이 생각하죠. 마이크도 사실 뭐 싼 것도 있지만 조금 고가의 장비들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야외에서 촬영한다. 그럼 더 야외에서 들고 다니는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핸드폰 안에도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찍는 게 아니라면, 내 주변에서 찍는 것이라면 핸드폰 장비로도 충분히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액션캠 같은 거, 보통 좀 장비를 사실 때 뭐 산행을 한다거나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액션캠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 액션캠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한 40만 원, 50만 원대인데 거기에 카메라도 4K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성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하신다면 액션캠도 좋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투자한다면 4K용 카메라 혹은 캠코더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당장 시사할 때는 고가의 장비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핸드폰으로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을 찍고 녹음을 다 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업로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섬세한 작업이 영상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막을 넣는다든지 혹은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로고를 제작했다면 로고를 영상의 하단에 이렇게 비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려면 영상 제작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PC용, 그 다음에 맥 컴퓨터용 그런 장비들을 위한 영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보통 가격대는 보통 5, 60만 원 상당히 높은 가격대인데, 사실 그거 말고도 무료로 제공되는 영상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사시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새로운 장비를 사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작업할 수 있는 뭐 환경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그런 거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장비를 들이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튜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의 어떤 배경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삽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가장 문제시 되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글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저작권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사실은 피해가는 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어떤 건지를 먼저 한번 보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작권을 검색해보면 문학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작자가 생존기간 혹은 4, 5, 70년간 유지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음악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 음악은 이미 유튜브에서 컨텐츠 아이디라고 그래서 이미 많은 곡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곡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순간 사실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컨텐츠 아이디가 등록된 음악을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은 침해했으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컨텐츠에 대한 수익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든지 소속사든지 거기서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을 사용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수익은 제가 가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수익에 대한 것은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악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느냐? 사실 유튜브에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제공합니다. 효과음도 마찬가지고 저작권이 필요 없는 음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되면 저작권이 필요 없는 그런 음악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음악이 있다면 그걸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신다면 저작권과는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막 같은 거 넣을 때 글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글꼴 같은 거 그런 것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폰트가 또 있어요. 검색해 보면 무료 폰트가 있고 또 무료 폰트라고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또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 있고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또 무료 폰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런 폰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 폰트 검색해 보시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림이나 영상 같은 것도 많이 가져와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무료 컨텐츠들이 있어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작권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그것들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이다. 클래식 음악에서 베토벤 작품이다. 그럼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쓸 수 있겠죠. 단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을 연주한 단체들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4, 5, 70년이 지났으니까 함부로 써도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연주 단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연주 단체가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단체라면 그 소유권은 그 음반사든지 연주 단체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가 4, 5, 70년이 지난 거라면 직접 연주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원을 사용할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 사실은 4, 5, 70년도 사실은 원래는
이 저작권에 관련된 것이 4후 50년이었거든요. 50년인데 미국의 어떤 회사 때문에 20년이 더 늘어서 70년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의 뭐 미키마우스와 같은 그런 많은 컨텐츠들,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은 뭐 가방에도 그 미키마우스가 나오고 뭐 연필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이 엄청난 수익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디즈니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되고 4후 70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다시 여기 아래에 그 설명을 한 것이 있는데, 저작권에도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이렇게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뭐냐면 저작물을 공개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 공표권이라고 하고요. 저작물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 성명 표시권. 그다음에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 그래서 이 동일성 유지권은 뭐냐면 내용의 형식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 역시도 저작권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작 재산권은 뭐냐면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미술 작품이 있어요. 그 미술 작품과 똑같은 작품을 복제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허락을 받으면 가능해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런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환불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미술가로부터 그것을 사례를 하고 저작물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작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통되는 경우는 그 저작물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권 작가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도 마찬가지 복제를 할 때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복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시고 저작권, 그래서 막연히 저작권이 무조건 피해야 되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기 힘들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컨텐츠를 활용하시고, 기존의 곡을 그냥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쓸 수는 있되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설명한 것 중에서 시청자층에 대한 어떤 연령대, 그 다음 성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대한 것을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음악 채널인데, 음악 중에서도 성악하는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곡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연습곡들을 만들어 놓은 채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위주의 컨텐츠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컨텐츠들은 연령대가 18세부터 24세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주 타겟층을 어떤 면에서는 협소하게 봤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교육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연령대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컨텐츠가 무조건 그 연령대를 폭넓게 봐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내 주 타겟층은 연령대가 뭐 40대이다, 30대이다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조금 폭넓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 채널은 음악 채널이기 때문에 음악 전공자 혹은 아마추어, 관심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들이 많이 보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리 혹은 그림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어떤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거를 한번 보시고 연령대가 이렇게도 분포되어 있구나, 그다음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 있구나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글로벌하게 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글로벌하게 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 채널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 채널을 보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은 한 10여 개 정도의 국가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만들었고 한국 음악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외국 음악들, 가곡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악을 좋아하는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제 컨텐츠를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한국이 한 31% 정도 되는데 한국이 많이 보는 이유는 한국 가곡이라든지 한국 컨텐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출이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출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한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이제 각 나라들이 뭐 9%, 5%,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한 30% 보고 외국에서 70%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왕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거라면 조금 글로벌하게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염두에 둔다면 글로벌한 작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항상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냐면 구독자와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 컨텐츠의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치면 구독자 100명만 제 영상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구독하지 않고 보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를 보면 구독자의 조회수가 한 14%가 되고요. 14.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85%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85% 정도가 구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이 한 15%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1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100명이 아니고 그것보다 많은 한 7, 8배의 시청자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유튜브는 언제부터 수익이 생기냐면 구독자 1000명, 또 연간 시청 시간 4000시간이 넘으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때부터는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1000명 정도가 구독자라면 8000명에서 10,000명 사이는 비구독자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10,000명에 가깝다는 것이죠. 엄청난 수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1000명이란 단위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영상을 조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어떤 컨텐츠가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보통 일상을 찍는 유튜버들이 무지 많습니다. 보통 우리 그걸 브이로그라고 하죠. 내 삶의 일부분을 그냥 찍어서 일기처럼 업로드하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데, 제가 일반적인 채널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영상 제가 뭐 구독해서 보는 영상은 아닌데 재밌게 보는 영상 중에 하나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채널은 시골 가족이라는 영상입니다. 자, 이 시골 가족이라는 채널인데 구독자 수가 한 18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 수를 갖고 있죠. 밑에 썸네일 2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썸네일을 보면 식사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또 직접 보면 식사하는 장면만 나와요. 다른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 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만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왜 궁금할까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1개월 전에 업로드된 영상인데 조회수가 15만 회나 됩니다.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남이 식사하는 모습인데
이거를 15만 명이 한 달 동안 봤다는 거죠. 이런 영상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하는 작업이, 내가 하는 영상이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냥 흘려버린 것들 무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영상이라도 누군가는 본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시골 가족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도심 생활을 하면서 도심의 생활을 그냥 멋지게 사는 도시의 생활을 그냥 항상 봐왔던 건데, 내 생활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도심이 아닌 시골에서 생활이 많이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골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이 채널은 단순히 영상에는 밥을 먹는 거지만, 또 다른 영상에 보면 농작물을 작황을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과 같이 어딜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무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본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유튜브에 대한 전반적인 시작, 그 다음에 대표적인 채널, 대표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부분이 이만큼 쉽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채널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또 채널 아트와 대문과 같은 그런 채널 아트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는 하나하나를 그냥 따라 하신다고 생각하고 해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갖고 작업이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유튜브는 누구나 허락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의 시대를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누구나 하나의 채널, 하나의 방송국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만의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일기 쓰듯이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수익을 반드시 생각해서 올린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을 일기처럼 올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만들어줘도 저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또 봐주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또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